네, 진행하겠습니다. 정샘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오늘 이제 적중예상 영역별 문제풀이 오늘 첫째 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OT니까요. 간단히 안내처럼 설명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올해 22년, 이제 올해 시험 보고 이제 내년에 합격을 하면 시험 문제가 이제 2023년도, 4학년도 이렇게 나오죠. 문제풀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챕터가 미교론이고요. 이 순서는 이제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자, 7, 8월과 9월, 10월, 11월은 7, 8월은 문제풀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문제풀이고요. 영역별 문제풀이고 9월부터는 모의고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7, 8월은 영역별로 돌아가고 9월부터는 통합형, 실제 시험 문제에 A형, B형의 전체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는 통합형이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7, 8월에는 영역별 이런 말이 들어가고 9, 10월에는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모의고사 형태인데 파이널 정리를 한번 더 해줄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전주까지 수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방에 가 있거나 아니면 시험 보기 전 월화 수 정도에 볼만한 거리들이 이때 아마 생길 거예요. 문제는 계속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 1교시가 90분 해서 전공 A형이고요. 12문항.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어요. 그 다음에 전공 B형 11문항 이렇게 되고 쉬는 시간 15분 정도. 점심 조금 전에 드셨고 1시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부터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OT라서 이게 이제 진행이 좀 안 되지만 해설이 끝나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꼭 외워야 될 암기 시험을 볼 겁니다. 30분 정도. 암기 시험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문제 복습. 그리고 종료한 다음에 옆 교실이 연구실이니까 거기에서 개별 상담을 하거나 혹은 공부 이렇게 리스트 좀 정리해 주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영역별 진도는요, 오늘은 이제 미교론이고요. 다음 주가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미술 감상과 비평 이렇게 되고 3주는 회화, 조각, 여기서 말하는 회화는 서양회화, 전통회화, 서예, 전각, 판화, 그 다음에 사진, 영상, 색채학, 디자인 5대 공예라고 해서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기타 공예라고 해서 이제 유리공예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타일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겠고요. 5주차는 이제 동미사, 주미사, 활온, 한미사 1, 6주차가 이제 한미사 2, 근현대까지 진행을 하고 7, 8주가 서양미사 1, 2, 미학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달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7월달, 8월달이 이제 영역별로 이론 정리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요거 이제 넘기면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요거 넘기기 전까지는 올해는 아직은 해볼 만해요. 올해. 아직은 해볼 만해요. 이제 미교론부터 시작하거든요. 임용시험은 예습하고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전까지 배웠던 걸로 시험 보는 게 임용시험이에요. 조금 전 시험장에서 열어봤던 교육학 문제가 나오면 대박. 교육학 끝나고 1교시, 2교시 짬짬이 쉬는 시간에 열어봤던 단거나 혹은 암기노트 기타 여러 가지 자기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 났다면 대박이거든요. 복습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하루 전에 배웠던 걸로 시험장에 가는 거고 일주일 전에 배웠던 걸로 공부했던 걸로 시험 문장 가서 푸는 거예요. 예습이 잘 안 돼, 임용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교론 풀었어. 그래서 오늘 그냥 자기 이름만 겨우 썼고 나머지 백자 괜찮아요. 괜찮으면 괜찮다고 해요, 저는. 안 괜찮으면 이제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랑 공부했던 분들이거나 수업을 들었던 분은 이제 제 스타일 아실 거예요. 안 되는 걸 된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상술로 여러분들에게 대한 적 없거든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영역별로 돌릴 기회가 마지막 기회야. 따라서 직강생은 오늘 배웠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오늘 걸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이틀 정도는 오늘 배웠던 거를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주차가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거를 7, 8월 달에 제가 또 많이 관리를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개별 첨삭을 좀 해서 진행을 좀 할 거고요. 특별히 이제 요거 7, 8월 달에는 우리가 5, 6월까지 1357로 첨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2468을 첨삭을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7, 8월 달에는 2468주로 첨삭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직강생은 첨삭 받고 싶은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좀 내주시면 이제 걷어서 이렇게 할 거고, 누구 걷는 사람 없어요. 알아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시면 되겠고, 1357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제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줌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7, 8월 달에는 모든 영역과 매주 거의 한 주는 첨삭으로 한 주는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개별 정리, 개별 관리, 학습 정리 해드릴 거다. 왜? 저도 마음이 급해요. 저도 이제 초조해졌어. 왜? 7, 8월 달에 내가 여러분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올해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 한번 잘 해보자고요. 개별 공부 상담 자주 좀 하고요. 1, 2월, 그러니까 2월 달 모의고사, 4월 달 모의고사, 6월 달 모의고사에 대한 첨삭지 스캔본이 저한테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리고 5, 6월 달 꼭풀 스캔본이 저한테 있으니까 이제부터 상담할 때는 그 스캔본을 놓고 같이 볼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난번 5, 6월 달 꼭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서술형 문제에서 있었는데 이게 개선이 됐다 안 됐다, 문장이 너무 지루하다, 문장이 너무 쓸데없이 길다, 불필요한 문장이 많다, 이게 개선이 되었다 안 되었다, 혹은 키워드가 부족했다, 근데 이번에는 키워드가 채워졌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7월부터는 그렇게 상담이 될 거예요. 전화나 혹은 화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2회 줌으로 학습 관리도 하고 특별 공부도 좀 할 겁니다. 7월 달에는 이렇게 이틀 15일 날 하고 29일 날 할 거예요. 요때 그 학생용 교과서를 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교과서를 제가 미리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화상으로 제가 이렇게 쭉 교과서 함께 보면서 요 페이지에서는 이 도판 보셔야 돼요, 이 도판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노량진에서 이제 다른 미술과에서는 교과서 분석 강의가 따로 있잖아요. 저도 작년까지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필독서에 우리가 좀 더 치중을 하고 교과서까지 들으면 좀 솔직하게 경제적인 부담도 좀 되고 또 공부 시간에 대한 부담도 되고, 그래서 교과서 분석은 차라리 그냥 일반 문제로 해결합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교과서를 보는 모습을 보니까 한 번은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7월 달에 교과서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요때 같이 좀 오시고요. 아이디랑 비번은 미리 안내가 될 거고, 날짜는 이렇게 되고, 대체로 시간대는 한 5시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조정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된 자료로 개별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도대체 쓰는 습관이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를 좀 보고 싶고요. 제가 희망하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의 실력, 그 실력만큼의 점수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체로 실력은 이만큼인데 쓰는 걸 잘못 써서, 혹은 문제 파악을 잘 못해서, 쓰는 요령이 좀 뭔가 착오가 있어서 밀려 쓰거나 짧게 쓰다 보니까, 키워드가 꽉 차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 문항당 점수를 많이 못 받죠.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그럼 4점을 받아야 되는데 2점, 2점 뭐 이런 식으로 받아요.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만큼은 점수 받자, 이러한 취지로 누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미교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교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자신만의 방법이 가장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 성격, 개별 시간, 근무자면 근무 시간, 근무지에서, 혹은 뭐 독서실, 어쨌든 혹은 뭐 오전에 공부하는 사람, 오전에 자는 사람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법이 가장 좋아. 세상 최고야. 올해 1월부터 공부를 해왔으면 이쯤 되면 이제 자신만의 방법은 찾아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16개 영역을 보잖아요. 미교론,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비평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과목이 16개 과목이 돼요. 각각 다른 과목이 어떻게 공부 방법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미교론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교육과정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죠. 어쨌든 영역별로 혹은 시간대별로 자신만의 방법이 가장 최고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제 도움을 좀 드리자면, 일단 기출을 먼저 보세요. 기출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이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작가를 물어봤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막연히 노량진이나 학원가에서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따라가시면 문제 끌려만 다니다가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돼.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들이 늘 있어요. 늘.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지금 보면 부담 없이 보니까 체감이 떨어지지만 그 해년도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받아봤을 때 느끼는 그 체감이라는 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와? 막 이렇게. 이따가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사회참여 미술이 막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영화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프린트해서 보시면 부담 없어. 이런 게 나왔나? 하지. 시험장에서는 그 느낌 다르다고. 그런 거를 놀라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는 방식. 서술형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옛날 구서술형, 2002에서 2008학년도까지. 그런 방식의 구서술형은 요즘은 안 나와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임용시험에 요즘 이제 안 나와. 내가 다 내서 더 이상 그렇게 쉽게 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기시려면 이거 보셔야 돼요. 전공은 이제 한 3일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점수 배점이 교육학 20점, 전공이 80점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는 점수 비율로 공부를 시간 비율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2대 8 정도 하는 게 맞는데 교육학이 워낙 또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 또 특성상 교육학 잘하는 분, 못하는 분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자면 대체로 전공은 3일, 교육학 2일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수업 듣는 건 공부하는 거다 아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수업 듣는 건 뭐야? 공부할 거리를 찾아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거리를 찾아주고 그래서 확인하는 시간이 강의 듣는 시간. 나머지에 그 시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자, 오늘도 우리가 공부가 끝나면 4시나 5시쯤 될 거예요. 그죠? 집에 가서 오늘 배웠던 거 충분히 한번 돌려볼 수 있어요. 충분히 돌립니다. 아무리 문제가 23문제라도 충분히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자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날리고 힘들어 내일 봐야지 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시간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요. 실력 간격이. 오늘 꼭 보고 자셔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따라서 일주일 중에 전공은 3일. 그럼 오늘이 토요일이죠. 이 강의가 아마 월요일날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인강생들은 그래서 월, 화, 수 3일 하시고 교육학 이틀 하시고, 그죠? 남은 날에 분명히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거야. 자기는 이걸 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어. 그죠? 그런 게 분명히 나와요. 그런 걸 보충하셔야 돼요. 또 정신적인 여유 보충. 그래서 탁권도 좀 보시고, 그러는 거지. 또 맛있는 것도 보충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 이상 책을 손에서 띄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안 돼요. 늘 하던 패턴대로 그런 어떤 그 루틴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하루 놔버리면 그 다음 날 공부 시작할 때
새로운 루틴이 생겨야 돼요. 출발 때 한 30분 힘들어져요. 공부가 안 돼요. 꼭 하루 이상 책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대신에 그러한 상황이 생겼다. 근무를 해야 돼. 또는 어디를 가야 돼. 그럴 때는 아주 짧은 요약본. 그냥 무게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인드맵 얇은 책.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냥 오늘 배웠던 정답 프린트물. 누가 봐도 책 같지 않은 거. 달랑 들고 다니면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 주제별로 일단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미술교육론인데 중세부터 해서 사회참여까지 다 있어요. 이 주제별로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좀 쉬워져. 그리고 암기할 때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주제별로 전체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질문하세요. 항상 손을 드시면 그 부분 다시 설명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형태를 같이 병행하는 걸로 가고, 큰 틀의 맥락을 좀 잡는 게 많이 필요해요. 뭐 두말하면 단소리죠. 반복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복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반복과 복습의 한계, 인계점. 얼만큼 외워야 외웠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저랑 줌을 해보시면 알아요. 줌 할 때 화상에서 제가, 혹은 이렇게 직강에서 제가 지나가서 툭 물어보면, 그치? 툭 물어보면 그냥, 귀찮지만 이렇게 툭 대답하는, 그게 진짜 암기한 거야. 그게 진짜. 잠깐만요, 선생님. 그거 외웠는데 하면서 머리 잡는 순간 그건 못 외운 거라고. 이게 있잖아요. 시험장을 생각을 해봐. 시험장에서 이렇게 툭 물어봐요. 페이지 넘겼는데 똑, 잠깐만. 이거 다 공부했는데 이러면서부터 시간이 밀리는 거라고. 당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암기란 자고 있는데 누가 흔들어 깨워서 물어봤을 때,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몸으로 체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워야만 외우는 거야. 그렇게 하도록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아이스너가 얘기했던 창의성 평가 4가지 기준? 요 정도만 외운 거야. 요 정도 외운 거라고. 요 정도 시간 인터벌 없이 바로 나오는 거 외운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도록 반복하셔야 됩니다. 미교론 꿀팁입니다. 말 그대로 꿀팁.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오늘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기출을 제가 좀 봤어요. 이렇게요. 모든 걸 다 화면상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최근 것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9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네요. 그죠? 4년 차예요. 이렇게요. 고대, 중세, 르네상스, 17세기, 아카데미, 18세기, 19세기 대학교육, 감상교육, 표현기능, 디자인교육, 창의성, 재건, 이해중심, 다문화, 시각, 포스트 모던, 사회참여, 비평, 발달론, 박물관. 모든 영역이 미교론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어제도 어느 선생님하고 줌으로 이렇게 이거 화면 보여주면서 미리 좀, 그분은 좀 많이 시간이 좀 없는 편이라서 제가 좀 미리 점검 좀 해드렸는데, 자, 선생님, 이거 보시고 느낀 점 두서없이 얘기 좀 해볼까요? 라고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좋아요, 지금. 자, 화면 보시고, 각자 느끼는 것, 각자가 판단이 되는 것, 내용이 다를 텐데, 우리가 그 얘기 좀 잠깐 해보자고요. 자, 보십시오, 편안하게. 보시고, 이러네, 라고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있죠. 한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좀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르네상스가 안 나왔죠, 그죠? 벌써 19, 20, 21, 22, 4년차 안 나왔어요.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게 있어요. 보십시오. 시각문화에서 애플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19학년도 나왔는데 하나, 둘, 3년 만에 나왔어요. 그쵸? 아이스는 어떻고요? 하나, 둘. 그죠? 이런 걸로 보자면 이렇게까지 길게 안 나온 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그쵸? 그런 거예요. 표현 기능에서 최근에 모리스밖에 안 나왔어요. 최근에. 그 앞에 16학년도쯤 나왔었거든요. 그치? 그럼 표현 기능에서 대표적인 학자 누구? 아, 또 표현적이네. 대답을 못하시네. 표현 기능 중심에서 대표적인 학자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학자가 안 나왔다는 건 당연히 그 학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디자인 교육은 뭔가요? 도우. 그 다음에 그렇죠. 바우하우스예요. 바우하우스 안에 또 이텐. 그쵸?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참고로 공부를 하시면 방향도 설정이 될 터이고요. 특히 이제 공부 시간이 모자르거나 암기가 좀 안 되는 분들은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필독서라든가 기출 분석 때 만들었던 리스트를 보고 제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거 작업. 중요하지 않은 걸 1순위, 3순위는 과감하게 제거. 1순위부터 암기. 이렇게 해나가는 게 7월달 공부 방법이에요. 사회 참여가 이때 처음 나왔어요. 엘게라, 엘? 놀랬죠, 그때요? 그죠? 그리고 이제 2년, 3년 차 되는 거예요. 자, 요 다음 화면 좀 보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요게 이제 순차적 진행이에요, 요게요. 이해 중심이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그렇죠. 재건주의는 요때 나오고 똑같은 문제가 4년에 나왔어요. 이렇게. 시각문화 계속 나왔죠, 이렇게요. 요때는 시각문화가 두 문제였다는 뜻이에요. 같은 해, 2라는 말이. 요렇게 됩니다. 요거를요, 요렇게 보시면요, 요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방식. 최근이 교사의 태도, 교사학습 전략, 학자가 그걸 말한 이유가 뭐냐? 결국 의도를 물어본 거거든. 미술교육의 목적이 뭐냐? 특정 수업에 대해서 이 이론에 근거했을 때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요. 그 이유를 적어라, 이런 거거든요. 필요성은 뭐냐? 이런 걸 물어봐요. 목적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그치? 오늘 문제 풀어졌죠, 그죠? A형 12문제, B형 11문제, 23문제 풀었는데, 어려웠어, 막 많이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 문제 물어보는 방식이 최근에 물어보는 목적, 이유, 이러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이유 없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걸 하셔야 돼. 인물 표현 방법의 내용이 뭐냐? 사조가 뭐냐? 그 체제를 옹호한 이유가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물어보는 게요. 요거 보시면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비교하는 거예요. 학자랑 학자를 비교한 거라고. 여기는요, 똑같아요. 학자랑 학자는 비교한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특정 이론을 막연하게 그냥 1, 2월 달에 배우는 이제 고시 출발한 어린이, 줄여서 고린이처럼 막연하게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이 주제와 이 사조를 중심으로 비교거리가 뭔가를 자꾸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용어는 나옵니다. 용어는 14학년부터 끊임없이 나와요. 참고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문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러 번 고치고 제거하고 빼고 그래서 오늘 문제를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저 나름대로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여기 지금 뭐 거리가 멀었으면 안 보이게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요게 요거예요. 지금요. 만들고서 저 나름대로 고민해 봤어요. 요게 과연 조금 전에 봤던 출제 경향과 같은가? 두 번째, 물어보는 방식과 같은가? 세 번째, 나올 만한 주제인가를 물어봤거든요. 제가 저한테. 이게 형광배치랑은, 이거 괜찮네. 이거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거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 합치면 17개 정도. 그래서, 제가 맞는 거니까 우격다짐으로 중요해요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아주 분석하고 논리적인 사고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분석해보자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문항당 얘기고요. 요거는 제가 요렇게 개론, 조선 빼고 이제 고대부터 해서 사회참여까지 쭉 순차적으로 나열해 봤어요. 나열해 봤는데 그래서 오늘 문제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거의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지금 디자인 교육은 우리가 이제 9월달 문제 풀이 때 할 거고 17세기 것도 문제 풀이 때 할 거고 고대는 안 낸 게 뭐냐면 낼 게 거의 없고 고대는 미학과 관련된 거. 그게 최근에 나왔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남은 건 이제 플로티누스. 그래서 낼 만한 게 지금은 없어. 우리가 이제 시험 임박해서 그때 잠깐 보면 되니까 이건 제가 뺐고요. 요렇게 되고 나머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영역별로 제가요. 문제 만들고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꼭 여러분들에게 좀 이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만한 문제들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 공부 리스트 비교해 보시고 너무 많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줄이세요. 이제 공부 주제를. 그리고 남은 거를 반복 복습. 자고 있는데 누가 흔들어 깨워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반복 복습.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문항별로 오늘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렇게 필요성 근거 요거 좀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답지를 보셔서 아시겠는데 답지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좀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7, 8월까지만 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모의고사인데 요게 들어가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7, 8월까지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7, 8월에 이제 영역별로 돌리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 이때 이제 등수가 바뀌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자기는 실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처질 수도 있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쫙 끌어올리셔야 돼요. 실력을.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올해는 승산이 있어요.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교론이라서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미교론 재미있게 그리고 해보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그 OT이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해설 강의 좀 할 겁니다. 혹시라도 공부 방법 혹은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잠깐 끊고 예, 네. 아까 오늘 풀었던 거 보고 자라고 하셨는데 꼭 보고 자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답지랑 문제를 한 번씩 보고 자는 거냐 아니면 한 번씩 보고 자는 거냐? 답지랑 문제를 한 번씩 보고 자는 거냐? 어떤 과목이든 어떤 시험 문제를
대비한 공부든 간에 일단 그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 1순위, 우선순위가 그 문제와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들어왔죠. 우리가 5월부터. 그죠? 그러면 문제풀이 때 배웠던 문제와 정답을 먼저 보셔야 돼. 따라서 오늘 이제 7, 8월 문제풀이 미교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자기 전에 오늘 풀었던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정답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왕이면 여기에서 이 문제가 어느 책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본서에 있는지 마인드맵에 있는지 필독서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나는 아까 조금 전에 뭐 17개 찍어줬지만 선생님 스스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는 꼭 한 번 더 보고 자는 거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일어나면 1번부터 다시 또 복습. 그때는 문제 난이도, 중요도 구분 없이 1번부터 23번 전체를 다 복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레쯤 되면 다시 또 중요한 문제만 다시 또 복습. 덜 중요한 건 삭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화면 끝내고요. 우리는 다시 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꺼주십시오.